몰랐던 열매의 비밀입니다. 열매의 비밀, 원피스인가요? 네, 고무고무 열매, 이런 거는 비밀이 많은 열매이긴 한데 자, 어떤 열매를 말하는 거죠? 네, 바로 코코넛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코야자의 열매인 코코넛을 따다가 즙을 짜낸 코코넛 밀크가 유행을 타면서 소비도 많이 늘었죠. 그런데 코코넛은 나무 높은 곳에 열리기 때문에 사람은 하루에 60개밖에 따지 못한다고 합니다. 코코넛 음료가 사실 요새 엄청 유행인데 저도 엄청 많이 사 먹어요. 수요를 다 감당하려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코코넛을 따는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원숭이 노동자인데요. 원숭이? 네. 원숭이 노동자? 네. 원숭이 사람이 아닌데 원숭이 노동자 무슨 뜻입니까? 2020년 7월 초 원숭이의 코코넛 수확 노동을 두고 동물 정치판에서 한 차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동물단체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이하 페타가 원숭이 노동을 이용하는 8개 태국 농장을 잔입 취재해 찍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수확 노동에 동원되는 돼지꼬리 원숭이는 하루에 코코넛을 무려 1,600개나 딴다고 합니다. 페타 측은 원숭이들이 새끼 때 자연에서 잡혀온 뒤 쇠사슬에 묶여 생활하면서 강제로 코코넛 나무에 올라가 열매를 따는 데 이용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아까 사람은 60개 딴다 그랬는데 네. 하루에 원숭이는 하루에 1,600개를 이게 도대체 몇 배야? 원숭이를 이용해 열매를 따는 것이 오랜 역사가 있는 문화의 일종이기 때문에 동물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서구 탐험가들의 기록을 보면 이러한 원숭이 노동이 적어도 수백 년 전부터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사벨라 버드비숍의 황금 반도에는 원숭이는 사나웠지만 주인에겐 순종적이었다. 약 15m 목줄에 묶인 원숭이는 절반은 길들여져 있었지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정글로 돌아가도 될 것 같았다. 원숭이가 코코넛 나무 위로 보내졌다. 나무 꼭대기에 오른 원숭이는 잎과 가지를 흔들어댔는데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자 잘 익은 코코넛 하나를 잡아 줄기가 끊어질 때까지 돌렸다. 그렇게 수확한 코코넛을 아래로 던진 뒤 자신도 내려가려 했다. 원숭이는 아마 충분하다고 느꼈나 보다. 그러나 다시 일하라는 주인의 성난 목소리에 원숭이는 다시 나무 위로 올라가 잘 익은 코코넛을 모두 수확하기 시작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원숭이를 학대하는 것이라는 증언이 옛날부터 있었단 얘기네. 하지만 전통이라는 이유로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전통이라고 해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원숭이 훈련학교 측은 야생 원숭이를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새끼를 낳으면 키우다가 이를 교육시켜 따게 만든다고 반박했는데요.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지자 코코넛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고요. 유럽과 미국 등 15,000여 개의 점포가 원숭이 강제노동과 관련된 태국산 코코넛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몇 년 전 논란이 되었던 루아커피도 대표적인 동물학대 열매인데요. 가장 비싼 커피로 유명한 루아커피는 사실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입니다. 들에서 따 먹은 커피 열매가 고양이의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단백질이 분해되어 배설되는데 배설된 커피콩으로 만들어진 커피가 바로 루아커피입니다. 사양 고양이는 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 동남아 지역에서 분포되는 야생동물인데요. 이들을 포획하여 좁은 케이지에 가둬 오직 커피 열매 하나를 먹이며 배설하는 일을 평생 반복한다고 합니다. 지금 루아커피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곰 쓸개즙 먹겠다고 맞아요. 곰을 그 좁은 데다 가둬놓고 살아있는 곰한테 가슴에 호수 꽂아놓고 막 쓸개즙 뽑아먹고 그래요.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불법이에요. 동물보호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쳐나가야지만 그래도 이게 인간이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인간이 참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슈퍼푸드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보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보카도가 환경 파괴의 열매라는 것.
나는 코코넛 우유도 좋아하고 아보카도도 좋아한단 말이야. 네, 아보카도가 아직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바나나를 제치고 가장 많이 수입되는 과일이기도 하고요. 다이어트, 피부 미용, 변비 등의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다라는 슈퍼푸드라는 인식 때문에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간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죠. 아보카도 한 개가 생산지에서 우리 식탁까지 오는데 약 450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요. 비슷한 무게의 바나나보다 5배가 많은 양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물 소모량인데요. 아보카도는 열매 하나를 키우는데 32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아껴 마신다면 성인 수백 명이 하루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우리가 먹는 아보카도는 대부분 남미 지역에서 생산되는데요. 특히 칠레의 페트로카 지방은 전체가 아보카도 농장으로 뒤덮여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농장들은 높은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용수 파이프나 우물을 파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결국 지역 주민들이 쓸 물이 없어 지역 주민들은 트럭으로 물을 배송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오늘 이거 뉴스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사실 오늘 진주가 이 유띠 뉴스를 가져온 것은 갑자기 동물 얘기하다가 아보카도는 왜 얘기하는 거야? 식물이잖아,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동물들을 학대하는 문제, 그리고 아보카도를 사람이 먹으려고 막 키우는 문제, 결국은 사람이 먹으려다가 환경을 다 파괴하고 있다,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꼭 살펴봐야 하는 뉴스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주가 오늘 가져온 뉴스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실 대부분의 식품들은 동물학대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과소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수요를 따라가려다 학대되는 동물들, 반면 버려지는 음식들, 이 모든 것이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악순환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소비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일상을 한 번쯤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오늘 유띠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나 진짜 이거 왜 안 돼? 수요량이 안 돼. 아니. 어려워. 수요하고 좀 띄워봐. 수요를 따라가려다 학대되는 동물들.